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피디님, 네.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베네룩스 형도 피디님. 공국 공국. 피디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저도 그거 알죠. 베네룩스 3국 이 단어. 저는 6.25 전쟁을 공부를 하면서 참전국 중에 하나다. 어떤 부대를 언제 어디에 보내서 무슨 전투를 치렀다 여기까지는 알죠. 근데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작 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컨텐츠는 가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1950년 6월 25일로 돌아옵시다. 베네룩스 3국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참전합니다. 그 당시 룩셈부르크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에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는 미국으로부터 파병 나간 군대가 방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자국을 방위할 수 있는 군대도 없어. 근위대 경비병 수준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는 군대를 이제 막 창설하자, 우리 군대 창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였어요. 룩셈부르크는 지금도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60만 명밖에 안 돼요. 땅 크기는 경주시의 한 2배 정도. 근데 여기 베네룩스 3국의 지리적인 위치 보면 아시겠지만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옛날부터 선택했던 생존 전략이 뭐냐면 주변의 모임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그 누구 결혼식 때 왔어?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참석해? 아니야, 몰라도 다 가. 그냥 이것도 참석하고 저것도 참석하고. 룩셈부르크가 그런 상황이야. 여기저기 다 참가해. 이런 상황에서 이제 7월 14일 유엔이 한국 지원해달라고 이제 서신을 보내잖아요. 룩셈부르크가 바로 7월 22일에 우리 할게. 그리고 지원병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일개 소대만 보내기로 해요. 그런데 일개 소대, 저도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여기가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중에 일개 소대면 비율로 치면 한반도에 참전 보낸 국가 중에 상위권이에요. 일개 소대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개 소대를 보내는데 전투 지원, 전투 근무 지원 이런 거 보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벨기에 대대에 이렇게 배속돼서 같이 가는 걸로 하는데 이거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예요. 왜냐하면 보낼 병사도 없는데 사관학교는 있었겠어요? 없었다고. 그래갖고 룩셈부르크 장교들이 어디서 교육받냐면 벨기에 사관학교, 프랑스 사관학교 가서 교육받아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언어와 그 교리 체제에 굉장히 많이 익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 대대와 함께 간 것은 굉장히 잘한 조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병을 모아놓고 보니까 48명이 모였어요. 그리하여 1950년 12월 18일 벨기에 대대랑 같이 배로 출발해가지고 한반도에 도착하는 게 1951년 1월 31일. 한반도에 도착한 이후에는 벨기에 대대랑 찰떡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공식 명칭도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예요. 1951년 2월부터 작전에 투입된 이래로 1951년 4월 금굴산 전투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영국 제29여단에 배속이 돼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를 해요. 이 금굴산이 어디냐면 임진강 밑에 있어요. 강을 앞에 두고 있으면 방어하기가 좋아요. 굉장히 강이 유용한 자연장애물입니다. 영국군 제29여단의 주력들은 금굴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임진강을 앞에 놓고 방어하기 좋죠. 그런데 임진강이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서 29여단의 일부하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가 대한상의 진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예요. 대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의 내 쪽은 차안이고 강의 건너편, 적쪽으로 더 가까운 쪽은 대한이에요. 그러면 강 앞에 진지가 있으면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뒤가 불안해. 방어하기 좋은 곳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지형을 봐서는 여기를 차지하지 않으면 임진강 일대의 전선 자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 니네 불리한 거 알지만 들어가서 잘 지키고 있어 하고 믿고 맡긴 거예요. 공격적인 무대니까, 잘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룩셈부르크 소대는 어떻게 했냐면 일부 요원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적정을 확인하고 미리 공격 낌새를 눈치채고 대비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대한상에 위치해 있다는 지형적인 불리함 때문에 각계격파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도 했죠. 부대 증원도 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대도 가까이 놓고. 그렇지만 지형적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전술적인 조치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공군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자마자 이 룩셈부르크 소대는 고립이 돼요. 강을 빼놓고는 완전히 중공군에 둘러싸이게 되는 거죠.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가 다 같이 둘러싸입니다. 차지하고 있던 고지가 지형적으로 포인트가 좋을 뿐이지
이 고지도 낮아요. 196 고지니까 그냥 한 방에 적에 뺏길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공격당한 날이 1951년 4월 22일인데 이 22일부터 23일로 넘어가는 자정, 이 잠깐 동안에 금방 포위가 돼요. 그래서 먼저 뭘 하냐면 철수 승인을 요청합니다.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포위돼갖고 작살나게 생겼어요. 근데 영국 여단장이 얘기를 해요. 버텨. 니네 거기 뺏기면 임진강 차 안에서 니네 왼쪽 방어하고 있는 이거 영국 대대 있잖아. 얘네도 같이 철수해야 돼. 전선 조정을 해야 돼. 그럼 다 철수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버텨. 그냥 버텨. 그러니까 버팁니다. 이걸 한나절을 버텨요. 중공군이 완전히 포위된 가운데 뒤에는 강인데 그거를 한나절을 버틴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서 이제 좀 한숨을 돌리는 거죠. 왜?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미군의 항공 화력 지원, 전차의 직접 사격 지원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화력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한숨을 돌리죠.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나서 임진강을 도하해서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철수해서 미군 방어주역으로 합류하는데 성공합니다. 만약 이때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 영국 제29여단의 일부가 중공군의 포위 경멸 당했거나 쉽게 금굴산을 빼앗겼다면 좌측에 있는 영국군도 함께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난 것만은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금굴산을 내어주고 도하에서 남쪽으로 철수했지만 지역 일대의 방어선을 지켜내고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의 템포를 일단 거기서 차단을 한 겁니다. 그 중공군으로서는 김새는 거죠. 미군도 피해서 영국군이 있는 곳, 그것도 이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들어와 있는 곳, 그것도 더군다나 본대하고 떨어져서 대한상에 불리한 여건에 있는 곳을 기습 공격했는데 못 뺏었잖아요. 템포 놓치고. 중공군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어가 아니라 강을 뒤쪽에 둔 대한상의 방어잖아요. 대한상의 방어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두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병력이 들어왔을 때 철수하기도 어렵고 후방에서 증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도와줄 수도 없다. 니네 나올 수도 없다. 그럼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악과 깡. 그거죠. 그 악과 깡으로 버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룩셈부르크 그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내가 알겠어. 악과 깡으로 막 젊은이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개망신을 당하고 우리가 이번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악과 깡으로 막아낸 거죠. 그렇다고 악과 깡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6.25 전투 사례를 지금까지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게 지뢰인 것 같아요. 6.25 전쟁이 발발한 초기에는 지뢰의 유용성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유엔군이. 그런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중공군의 그 인해 전술을 막을 방법이 지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의 일부를 보면 철원 쪽 백마고지 전투했던 그 근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좀 나와 있거든요. 거의 일개 대대 앞에 수천 발, 만 발 수준으로 묻어요. 근데 지뢰를 묻으면 싹 다 묻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적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지역에 이제 지뢰를 까는 거죠. 진지라는 게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낮아지는데 지금도 그 진치의 흔적이 아주 선명하대요. 그러니까 악각강 외에도 지뢰를 설치하고 철조망 묻고 기관총을 서로 교차 사격할 수 있게 해놓고 진지를 2중, 3중으로 파놓은 여러 가지 전술적인 조치가 있었겠죠. 그것도 잘했는데 룩셈부르크 하면 역시 깡이다. 그래서 룩셈부르크의 깡을 칭송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제목 자체가 룩셈부르크예요. 룩셈부르크. 근데 그 다음에 RMT가. 왜 그럴까요?